민수는 서울역 대합실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어머니의 전화가 온 건 사흘 전이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을 자주 못 찾으시고 밥 먹은 걸 잊으시네.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민수는 그날 저녁 해남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감나무를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예전과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때 아버지는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했습니다. 민수야, 너 언제 왔냐? 병원 진단서에는 경도인지장애, 초기 치매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진단서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민수는 38이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내려가도 밥 먹고 TV 보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늘 거기 계셨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아버지는 평생 해남에서 사셨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습니다.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화를 낸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도,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안 됐을 때도 아버지는 그저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가도 된다. 그게 아버지의 말버릇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보고 계셨습니다. 민수가 다가가자 아버지는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바닷가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민수가 아버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그때 우리 해남 땅끝 갔던 거 기억하냐? 그 바다 다시 보고 싶다. 민수는 그 사진을 기억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철물점 문을 닫고 민수를 데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처음 보는 수평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넓단다. 너는 멀리 가도 돼. 그날 이후로 민수는 정말 멀리 갔습니다. 해남을 떠나 서울로,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 여행 갈까요? 바다 보러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사흘 후 민수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일주일치였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여행 가방을 챙기셨습니다. 어머니는 김밥을 싸주셨습니다. 민수는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오전 9시 차는 해남을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쪽으로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억하는 풍경들을 찾아서 기억이 남아있을 동안 마지막으로 조수석에 앉은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5월의 햇살이 차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는 핸들을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아버지는 얼마나 남아 계실까? 차는 국도를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조용했습니다. 차는 해남을 벗어나 강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기계음이 차 안에 울렸습니다. 5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아버지가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저기 왼쪽 길로 가자. 아버지, 내비가 직진하래요. 아, 저 길이 더 좋아.
예전에 자주 다녔거든.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좁은 시골길이었습니다. 양옆으로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포장도 제대로 안 된 길이었습니다. 이 길 맞아요? 맞지, 맞아. 하지만 10분을 달려도 마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경로 이탈을 알렸습니다. 민수는 차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기억을 잘못했나 보다. 민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차를 돌렸습니다. 한참을 달려 다시 국도로 나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미자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작은 마을에 들렀습니다. 강진읍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정자나무 아래 식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향집밥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민수와 아버지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반찬을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민수야, 밥 먹었냐? 민수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방금 앉은 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먹고 있잖아요, 아버지. 아, 그래. 그렇지. 아버지는 웃으며 밥을 떴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표정을 숨겼습니다. 밥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대흥사진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 내가 아는 곳이다. 민수는 아버지를 따라 사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사진, 가족사진, 졸업사진들이었습니다. 안쪽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허리가 굽은 분이었습니다. 안경을 벗었다 쓰며 아버지를 보셨습니다. 이게 누구야? 박철수 아닌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말고. 자네 여기서 증명사진 찍었잖아. 한 40년 전이었나? 할아버지는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서랍을 뒤지시더니 낡은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습니다. 거기에 젊은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거 운전면허 딸 때 찍은 거지? 아버지는 사진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참 열심히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민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드님이구만. 젊었을 때 아버지랑 판박이네. 이 양반, 그땐 참 멋쟁이였어. 동네 처녀들이 수군대곤 했지. 민수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지금의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단단하고 또렷했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는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였을 것입니다. 민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다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사진관을 나오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사진 한 장 찍을까? 괜찮아요.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찍잖아요. 그래도 한 장쯤은 제대로 찍어두는 게 좋지. 나중에 보면 그때가 그립거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사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카메라를 꺼내셨습니다. 민수와 아버지는 나란히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관에서 받은 사진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고 밥 먹은 걸 잊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사진관은 기억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을 기억하셨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바다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흐릿해진 기억들을 붙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자신도 잊고 있던 무언가를 찾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차는 다시 달렸습니다. 저녁 해가 논밭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우리 어디 가는 거였지?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다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던 바다. 아, 그래. 바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민수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완도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민수는 해변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5월의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아버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 천천히요. 민수가 뒤따라갔습니다. 아버지는 파도가 닿는 곳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신발이 젖었지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한참을 바다를 보고 계셨습니다. 여기가 맞아. 뭐가 맞아요? 내 엄마랑 처음 온 곳. 민수는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아버지에게서 들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는 감정 표현이 서툰 분이셨습니다. 여기서 뭐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그냥 걸었지. 말도 별로 안 하고. 그 사람이 조개를 주었어. 예쁜 것 찾아서 내 손에 쥐어주더라고. 민수는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젊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좀 쉬세요. 저기 벤치에서. 응, 그래. 아버지는 해변가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민수는 근처 가게에서 음료수를 사러 갔습니다.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해변을 따라 뛰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방파제 쪽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방파제 끝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혼자 멍하니 바다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민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예요. 민수요. 아버지 아들. 민수?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이 바다, 나 여기 와본 것 같은데. 누구랑 왔더라. 민수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엄마랑 오셨잖아요. 영숙이, 엄마, 영숙이. 아버지는 그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영숙이, 맞아. 그 사람.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자꾸 까먹네. 근데 여기 오면 생각나. 그 사람 웃던 거, 바람에 머리카락 날리던 거, 내 손 잡던 거.
아버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름은 잊어도 그 사람이 내 봄이었다는 건 기억나? 참 이상하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름을 잊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했다는 것, 소중했다는 것. 민수는 처음 알았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집에 가야지. 영숙이가 기다려. 네, 가요. 민수는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방파제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민수를 봤습니다. 이번엔 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또 헷갈렸지? 괜찮아요. 미안하다. 요즘 자꾸 이래. 머릿속이 뿌옇고. 괜찮다니까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름을 잊었습니다. 내일은 얼굴을 잊을지도 몰랐습니다. 언젠가는 민수조차 잊을 것입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걸으셨습니다. 민수는 뒤에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언제 이렇게 작아지셨을까? 차에 오르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배고프다. 근처에 식당 찾아볼게요. 민수는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민수야. 네. 고맙다. 나 데리고 나와줘서. 민수는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근처 모텔에 들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씻고 나와 누우셨습니다. 금방 코를 고셨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니? 너무 무리하지 마라. 민수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무어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민수를 못 알아봤습니다. 어머니 이름도 잊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행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억하는 모든 곳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아버지가 아버지로 남아있을 동안, 그리고 민수 자신도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무엇을 사랑하셨는지, 내일은 어디로 갈까? 민수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남쪽 끝, 해남 땅끝 마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보고 싶어 하던 곳. 민수는 지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내일은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옆 침대에서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모텔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어제와 달리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해남 땅끝 마을로 가기로 했습니다. 차는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민수야. 네. 너 어릴 때 말이야. 내가 매일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운전 조심해라. 매일 그랬지. 내가 학교 갈 때도 서울 올라갈 때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 말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현관문 앞에서. 기억나요. 맨날 하셔서 귀에 못이 박히게.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걱정되니까. 민수는 핸들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에는 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걸 몰랐습니다. 귀찮은 잔소리로만 여겼습니다. 아버지, 왜, 그동안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아버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바쁜 거 아니까. 내가 잘 살면 그걸로 됐어.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작은 포구에 들렀습니다. 횟집에서 물회를 시켰습니다. 아버지는 맛있게 드셨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기억도 또렷했습니다. 혹시 나아지는 걸까?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민수야, 차 어디 세웠더라? 저기요. 주차장에. 아, 그래. 하지만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서 아버지는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차가 어떻게 생겼더라?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앞에 흰색 자동차요. 아까 타고 온 차. 아, 맞다. 차에 올라 다시 출발했습니다. 땅끝마을까지는 1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강 하나를 건너는 다리 위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기 좀 세워줘. 왜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 민수는 다리를 건넌 후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강을 내려다보셨습니다. 민수도 따라 내렸습니다. 강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석양이 물 위에 반짝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네. 너 진짜 착하다. 이 늙은이 데리고 이렇게까지 다녀주고. 뭐려? 당연한 건데.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야. 다들 바쁘잖아. 너도 바쁜데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마워. 민수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좋아요.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 나도 좋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 위로 물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새를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민수를 봤습니다. 저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기사분 이름이 뭐라 하셨죠?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민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수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수? 아버지 아들이요. 아버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 내 아들, 네, 저예요. 아버지는 민수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또 헷갈렸구나. 민수는 웃었습니다. 웃음과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지. 내 자식 이름을 잇다니.
아버지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나 참 못난 아버지다.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민수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민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강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해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이제 가자. 추워지기 전에. 네. 차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붉은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은 계속 사라질 것입니다. 내일은 더 많이 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함께였습니다. 같은 차 안에, 같은 길 위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핸들을 잡고 앞을 봤습니다. 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쪽으로 바다를 향해. 아버지, 내일 땅끝 마을 가요. 아버지 제일 보고 싶어 하시던 곳. 아버지는 대답 없이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이해했는지 기억하는지.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민수가 기억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이 시간을, 강가에서 불던 바람을, 붉게 물든 하늘을, 그리고 서로를 안았던 그 순간을. 차 안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라디오도 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서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기를 바랐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밝혔습니다. 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 여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 남아있는 동안. 땅끝 마을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차를 세우고 아버지와 함께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아버지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여기 정말 끝이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한반도 최남단이래요. 민수야. 네. 고맙다. 아버지는 민수를 봤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데려와줘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거든, 이 바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수가 나 다녀왔어.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잊어도 얼굴을 잊어도 사랑만은 남는다는 것을. 아버지는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으로.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셨습니다. 민수의 얼굴도 자주 잊으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또렷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주말마다 해남에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세요? 어떤 날은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멍하니 천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민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우리 바다 갔었지? 민수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네. 땅끝 마을까지 갔었어요.
좋았어. 그때 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 참 고맙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야말로요. 아버지는 말이야. 아버지가 숨을 고르셨습니다. 내가 내 기억 속에 남을까 걱정했어. 근데 이제 보니 내가 내 기억 속에 살겠구나.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저 잊지 않을게요. 절대로. 아버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조용히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옷장 안에서 낡은 모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즐겨 쓰시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에서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나왔습니다. 민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테이프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민수는 혼자 차에 올랐습니다. 조수석에 아버지의 모자와 테이프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을 달렸습니다. 해남으로, 강진으로, 완도로.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야, 이거 듣고 있니? 민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소리 남기는 거 참 어색하네.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녹음된 웃음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너 어릴 때 말이야. 아버지한테 물었잖아. 왜 사람들은 기억을 잊냐고. 그때 아버지가 뭐라 했더라. 중요한 건 안 잊는다고 했지. 테이프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말이야, 아버지가 이제 알았어. 기억은 사라져도 괜찮다는 거. 왜냐면 사랑은 안 사라지거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내가 내 아들이라 참 고맙다. 아버지는 내가 내 기억 속에 남을까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내가 내 기억 속에 살겠구나. 그걸로 충분해. 테이프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차를 세웠습니다. 갓길에 차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5월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부서졌습니다.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기억했습니다. 함께 달렸던 그 길을, 함께 봤던 바다를, 함께 앉았던 방파제를, 그리고 아버지가 민수를 안아주던 그 순간을. 민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시 길 위에 올랐습니다. 조수석의 모자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앞을 봤습니다. 길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길을 자주 달릴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사랑을 느끼기 위해.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민수는 이제 믿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바다를 따라 수평선을 향해. 민수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버지, 저 잘 가고 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웃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민수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